제3편 사랑과 결혼 1971년부터 1975년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일만 했지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병원으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도와준다며 서울 가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엄마가 불쌍하고 동생들한테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속터미널까지 와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 식구가 다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집 역시 돈 한 푼 없이 옥수동산 꼭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생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발 용달차를 하나 가지고 와서서 짐을 정리해 가지고 광주 대단지라는 데로 왔습니다. 그냥 통자 합한 집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 신랑만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임신한 제가 죽은 줄 알고 오리가 넘는 병원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너무 하혈을 많이 했어서 기저귀 한 필로 제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조산소에서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돈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장사하고 친정엄마는 장애인이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신랑 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신랑은 건축 일을 처음 하러 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터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4편 서울에서의 고난 1975년부터 1985년 우리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합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많은 고통과 예쁜 딸까지 얻었습니다. 아들을 교회에 보내고 저는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벽돌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밥을 팔며 열심히 일하고 장사도 했습니다.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건축일이라 장마에 놀고 겨울에 놀았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졸업식에 꽃다발을 이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업고 있는 우리 딸이 불쌍하다며요.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이리저리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빚을 지고 여름에는 벌어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을 모아 20평 부지 땅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는 천석군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서 신랑이랑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계속 장사에 남의 집 일에 한 번씩 서울 오고 가면서서 조금씩 돈을 모아 집을 만들고 싶어서 땅을 팔아 집으로 바꾸어 살면서 부동산에 눈이 떴습니다. 돈은 없지만 신랑은 땅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땅으로 바꾸고 남의 집에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우리는 벌 줄만 알고 쓰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없는 서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서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서름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집을 빨리 사야 한다고 신랑한테 매달리고 애원했습니다. 생각 끝에 땅을 팔아 집을 마련했지만 돈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안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채를 세주고 옆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연락을 받고 신랑은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위암이라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으나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유 판매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날마다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10식구 생활비 걱정에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우유 배달하러 나가고 오후 5시가 넘어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어 몸이 많이 말랐습니다. 대구에 있는 엄마는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새벽에 나가면 오후까지 빵으로 요기하고 밥은 저녁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구는 많고 아무도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을 해야 생활 걱정, 환자 걱정에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정집 배달을 하다가 떨어져 고생도 하고 발이 동상이 걸려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자칫 봉변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처럼 공부를 하지 못할까 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으나 아이들은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하는 신랑을 불러 함께 일을 주선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때 막내 신우는 고등학생이었고 고모 3명의 삼촌까지 우리는 9 식구가 살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신랑 일이 꾸준하지도 않고고 제가 벌었다고 해서 생활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을 안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장애 때문에 딸한테 한 번 와보지도 못하는 생각과 동생들 생각에 몇 번의 고비를 잘 넘어갔습니다. 빚이 많아 신랑은 외국에 돈 벌러 가고 제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이랑 상의해서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국에서 돈이 오면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저는 우유 판매하러 나가서 하루에 10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고모들 학비 걱정에 밭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집안일에 판매원에 너무 바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고모들과 삼촌이 조카들이랑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도 외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식구들을 다 두고 남자 둘이 다 나가고 집에는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모들 공부시키느라 바쁘고 저는 장사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병이 나서 앓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고생한 적도 있고 신장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다. 아파도 누워있지 못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옆에 친정 동생들까지 돌보며 살았습니다. 1년을 계약하고 외국에 간 신랑이 나온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좋은 것은 없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넷째 고모가 결혼한다고 해서 신랑이 와서 결혼시키고 다시 외국에 갔습니다. 삼촌도 사우디란 데로 떠나고 저는 또 가장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은 혼자 같았습니다. 고모들 학비라도 해준다고 열심히 일하러 나가시는 어머님을 보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일을 마치고 삼촌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중매로 삼촌은 형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둘을 결혼시키고 남편은 외국 생활을 마치고 나와 개인 용달차를 사서 영업을 하며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삼촌네 가정에도 남매를 두고 잘 살고 있고 고모들도 아기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재미있게